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고, 친숙한 웃음소리도 집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대나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고립과 후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내리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습관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든 미래를 준비하고 있든 이러한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 단순히 존재하는 것과 진정으로 번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즐겁고 목적 있는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은 중요하며 이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목적 의식,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반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구조도 없고, 동기도 없고, 명확한 방향도 없이 목적 없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일상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평범하더라도 매일이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함께 흐려지기 쉽습니다. 업무 마감일, 가족에 대한 의무 또는 바쁜 사회 일정이 없으면 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인생을 경험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루틴을 삶의 리듬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기반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매일 움직임과 목적이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침 루틴은 특히 강력합니다. 하루 종일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몸을 펴고 일출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안정감, 편안함, 평범함을 만들어냅니다. 76세에 은퇴한 엔지니어 로버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완전히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집은 조용했다. 하루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상한 시간에 일어났고 식사를 거르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움이 스며들었고 삶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통제권을 되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짧은 산책을 하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매일 오후 손주들과 통화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맑아졌고 몸은 더 강해졌으며 갑자기 삶의 리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루틴은 정말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를 돌려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이 여전히
당신의 거심을 상기시켜줍니다. 같은 시간에 식물에 물을 주고,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저녁에 음악을 듣는 등 가장 단순한 습관조차도 깊은 위안과 기쁨,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삶의 구조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간단한 아침 계획을 적어보세요. 취미 시간을 계획하세요. 식사 루틴을 만드세요. 핵심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책임지면 인생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여전히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은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영감을 주고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구초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로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젊음의 셈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단지 건강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몸을 강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며 독립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유연성, 에너지가 손실되기 시작하여 전반적인 건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단순하고 일관된 움직임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심지어 자주 서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강화되며 관절의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목표는 몸의 활동을 유지하여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식료품 나르기 등의 일상활동이 쉽고 수월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78세에 은퇴한 사서 엘러노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발을 딛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를 짚기 위해 몸을 굽히거나 장시간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도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이제 늙어가는 중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걷기 모임에 가입하고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그녀는 거의 즉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졌으며 밤에 잠도 더 푹 자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적인 움직임은 가끔 하는 활동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항상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수중 에어로빅, 심지어 여러 번 연속으로 일어섰다 앉는 것도 공유하세요. 이러한 활동은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거나 자는 것처럼 움직임을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점은 무엇입니까? 운동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인지 저하 및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 근육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두뇌도 예리하게 유지됩니다. 뇌 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한동안 활동하지 않았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5분 산책,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몸을 지탱해주는 약간의 가벼운 집안일,
핵심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쉬워지고, 깨닫기도 전에 매일매일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활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영감을 주고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9초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로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화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가 점차적으로 상실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떠나고, 가족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쁘게 지내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고립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해로울 수 있으며 심장병, 우울증,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외로움을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며, 이는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상 습관 중 하나입니다. 짧은 전화 통화, 이웃과의 대화, 식료품점에서의 우호적인 대화 등 작은 사회적 상호작용조차도 감정적 웰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인 욕구이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만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80세 호라비 프랭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TV를 시청하고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은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아주 작은 일조차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락하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역 시니어 그룹에 가입했으며 온라인 체스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는 몇 년 전보다 더 살아있고 더 참여하고 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참여가 큰 행사나 대규모 모임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작고 의미 있는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를 커피에 초대하거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룹에 가입하는 등 일상적인 습관을 사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근처에 없더라도 기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 온라인 포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더라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손을 뻗을수록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기도 전에 당신의 삶의 기쁨과 대화,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영감을 주고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9초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로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신체와 함께
정신도 느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지 능력 저하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뇌는 자극을 통해 번성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뇌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선명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에게는 마음을 강하고 기민하며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두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복잡한 퍼즐을 풀거나 압도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전략 게임하기, 쓰기, 심지어 깊은 대화하기 등은 모두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74세의 전직 교사 제니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마음이 예전만큼 예리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가게에서 무엇을 살 계획인지와 같은 작은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리한 정신력을 잃을까봐 걱정된 그녀는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아침에는 십자 말풀이도 하고, 스페인어로 온라인 수업도 들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집중력은 향상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사교 활동을 할 때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활동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일상생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새로운 연결을 생성하여 유연성과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신적 선명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두뇌를 활용하면 지루함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고, 창조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발전의 느낌은 아무리 작더라도 매일매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평안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잃어버린 것, 즉 사람, 기회, 젊음, 심지어 건강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삶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좋은 점을 인식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되새기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신체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수준이 낮고 잠을 더 잘 자며 더 큰 목적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료이며 쉬우며 하루에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79세에 은퇴한 소방관인 조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외로움에 빠져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때론 손주들의 웃음 같은 큰 일도, 때론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은 작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찰은 감사만큼 중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면
마음이 더욱 집중되고 평화로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 명상, 또는 단순히 밖에 앉아 주변 세계를 감상하는 등 매일의 성찰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감사를 실천해 본 적이 없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 그날 당신을 웃게 만들었던 3가지 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좋아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낯선 사람의 친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더 많이 훈련할수록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지만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와 성찰을 매일의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고독 속에서도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싸우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조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분이 우울하거나 고립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목적과 기쁨을 찾는 가장 보람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큰 행동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젊은 사람을 멘토링하거나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전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과 연결되고 여전히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지혜, 친절이 있음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82세의 전직 간호사인 마가렛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목적의식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성장했고 그녀의 사교계는 작아졌으며 그녀는 별다른 상호작용 없이 며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지역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취감을 찾았습니다. 주는 단순한 행위가 연결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어려움에서 초점을 떼고 아무리 작더라도 변화를 만드는 쪽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조언을 제공하든, 귀를 기울여 주든, 심지어 미소를 나누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온라인으로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거나,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것 모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푸는 행위는 당신의 삶을 목적의식으로 채우며 당신의 영을 살아있게 하고 마음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쉬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더 깊은 가치, 즉 큰 의미를 가져오는 작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건강, 관계, 심지어 상실의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전히 존재하는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여전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록 건강이 이전만큼 강하지는 않더라도, 가족과 친구들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추억,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아침만큼 단순한 것 등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것이 미소든, 의미 있는 대화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편안함이든 말이죠. 이 간단한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울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켜 신체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감사와 함께 자기 성찰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 인생의 우여곡절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지,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명상, 기도 또는 단순히 침묵 속에 앉아있는 등 매일 몇 번씩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명료함을 가져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키우는 것 외에도 연결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기쁨과 목적을 찾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친절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하루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하루도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안부 확인, 지역 사회 자원 봉사, 젊은 세대의 멘토링, 단순히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평생의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유하지 않습니까? 수년간의 지혜에서 나온 조언은 젊은 세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노화는 기다리거나 종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관점으로 새로운 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완전하고 의미 있게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친절을 나누는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실천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여전히 기쁨, 평화, 연결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 이 영상을 마치면서 노화는 한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은 성취감, 기쁨, 연결을 가져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형성하고, 현재를 포용하고, 의미가 가득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강화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감사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등 오늘 취하는 조치가 내일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심지어 고독 속에서도 웰빙을 키우고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할 때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집중할 습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에 의견을 남기고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귀하의 참여는 귀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귀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까지 조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계속 포용하세요.